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퀵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퀵 정렬은 그 전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병합 정렬과 비슷한데요.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분할 정복 방법을 통해서 리스트를 정렬합니다. 네, 먼저 퀵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위키백과에서 그 퀵 정렬을 설명한 것인데 먼저 퀵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 가운데서 그 하나의 원소를 고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고른 원소를 그 기준점으로 하고 피벗 앞에는 그 기준점보다 작은 값들을 모든 원소들을 놓고 작은 모든 원소를 놓고 피벗 뒤에는 피벗보다 값이 큰 모든 원소들이 오도록 피벗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 둘로 나눕니다. 그러고 이제 이렇게 그 분할 과정을 거친 후에 분할된 두 개의 양쪽 리스트에 대해서 그 다시 재기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, 보시면 이렇게 그 안에서 다시 계속 파티션을 그 나누는 것이 보이죠. 그래서 이 재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이렇게 반복 과정을 거치다가 모든 원소들이 최종적으로 위치가 이렇게 정해지면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. 네, 이런 알고리즘인데, 이제는 그 예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아래에 있는 예제를 보시게 되면 5, 3, 7, 6, 2, 4라는 숫자들이 정렬이 안 된 채로 그 랜덤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먼저 피벗을 P라고 하고 리스트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서 시작한 인덱스를 I랑 J라고 하겠습니다. 보시면 예제에서는 그 오른쪽 끝에 있는 4를 기준점 피벗 P로 주었죠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이 피벗 값과 그 왼쪽에 있는 I 위치에 있는 값과 오른쪽 끝에 있는 J 위치에 있는 값을 피벗과 비교를 해서, 만약에 그 피벗보다 값이 큰 원소들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4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다 왼쪽으로 그 피벗을 기준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둘로 나눠야 하는데, 먼저 보시면 I 인덱스에는 5가 있고 J 인덱스에는 1이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5가 그 4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겠죠. 그래서 그 i랑 j에 있는 값을 수합을 해줍니다. 이렇게 수합을 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동을 할 때 이제 인덱스도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보면 i가 3으로 그 이동을 했고 j는 2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. 여기서 또 비교를 하면 i는 3이 있고 j는 2가 있는데 둘 다 이제 피벗 값보다 4보다 작으므로 이것은 그 수합을 하지 않고 일단은 그대로 둡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인덱스를 비교를 해보면 i 값에 7이 있는데 7은 이제 그 피벗 값보다 크므로 또 수합을 해줍니다. 수합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i와 j 인덱스를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 i랑 j가 만나게 되죠. 그래서 그 i랑 j가 만났다는 것은 모든 검사를 다 끝냈다는 것이기 때문에, 모든 데이터들을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i 값에 p랑 p 값을 이제 수합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이제 피벗 값이 그 기준점으로 위치를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과정을 다시 재기적으로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왼쪽 리스트에 있는 1, 3, 2를 또 기준점을 기준으로 또 그 작은 것을 오른쪽에 두고 큰 것을 왼쪽에 둬서 정렬을 시켜주고, 오른쪽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시켜줘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완성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예시까지 보았고, 이번에는 그 퀵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이클립스에서 자바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제 isort라는 인터페이스가
있고 안쪽에는 이제 추상 메소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이소트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그 아이소트를 임플리먼트를 해서 그 안에 메소드들을 구현을 해보는데 보시면 여기 그 퀵소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메소드에서는 입력으로 배열 A를 받고 int형 P와 R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서 P는 begin 시작점을 의미하고 R은 끝점 end를 의미를 합니다. 네, 먼저 그 안에 만약에 시작점 P가 if 시작점 P가 R보다 작은 동안 뭔가를 수행을 하게 하는데 이건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이제 만나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지면 이제 그 모든 검사를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만날 때까지 수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먼저 분할을 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먼저 해줍니다. 파티션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입력으로 배열 A와 시작점 P와 끝점 R을 입력으로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파티션은 그 기준점인 피봇을 기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int형 new pivot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재기적으로 불러주기 위해서 퀵소트를 호출을 또 합니다. 배열 A를 받고 시작점에 P는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그 기준점에 나눠진 양쪽 두 데이터를 또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점은 이제 아까 정의해줬던 6피봇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게 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왼쪽 부분을 정렬을 했고 그 다음 오른쪽 부분을 정렬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재기 함수를 호출해서 배열 A를 받고 이번에는 그 시작점이 아까는 그 시작점이 P였는데 지금은 new pivot 기준에서 플러스 1입니다. 그리고 끝점은 R로 이렇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파티션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public으로 선언을 해주고 int return 타입이 int입니다. 그리고 파티션 입력으로는 인테저형 array a를 받고 그 다음에 시작점 int형 p와 끝점 r을 받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피봇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int형 피봇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 피봇은 그 배열 A 중간점으로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배열 A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중간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네,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while문을 써서 네, while P가 R보다 작은 동안 네, 이제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P와 R이 같아지게 되면 그 반복을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비교하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 i에 있는 값을 pivot과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에서는 그 i에 있는 값이 p에 있는 값이죠. 그래서 while문을 또 써서 배열 a에 p에 있는 값이 pivot보다 작으면 네, and p가 r보다 작을 동안만 수행을 하도록
네,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는 P를 하나를 증가를 시켜줍니다.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고 예시에서도 보면 그 검사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인덱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. 네, 마찬가지로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을 검사를 해야 되니까 A의 R 값이 P법보다 여기서는 크다면 이제 검사를 해서 네, AND 여기도 마찬가지로 P가 R보다 작을 때 동안만 수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검사가 끝나면 R 값을 빼줘야 합니다. 하나를 빼주고 이동을 시켜줍니다. 네, 그리고 만약에 그 피봇과 비교를 해서 P가 피봇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제 R이 값이 피봇보다 크면은 그냥 이 반복문을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수행을 시켜주는데 만약 그 P가 피봇보다 큰 값이 나온다면 이제 이 반복문을 벗어나서 그 수압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 만약에 이 I 값에 있는 5가 피봇 4보다 크기 때문에 J 값이랑 이렇게 수압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코드로 또 써보게 되면 P가 R보다 작은 동안 수압 함수를 그 전 영상에서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A 배열에서 그 i와 j, 인트형 i와 j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i와 j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수합을 해주는 것을 메소드를 구현을 했었는데 이 메소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p와 r을 수합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수합이 되었으면 여기서도 그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. 한 칸씩 둘 다 이동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반복이 다 여기서 while문에서 다 끝나게 되면은 P값이 최종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P값이 그 최종적으로 피봇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리턴 값으로 P를 써줍니다. 리턴으로 P를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그 P 값이 위로 올라가서 new 피봇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new 피봇 값이 다시 기준점이 되어서 또 재기함수로 이렇게 분할과 정렬이 이제 퀵소트가 반복이 됩니다. 이렇게 코드를 다 작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퀵정렬 알고리즘은 그 피봇값 그 중간값을 배열해서 여기서는 이제 중간값으로 저희가 정했는데 중간값을 그 피봇값을 기준으로 피봇이 좌측에 여기서 그 비교하고 수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피봇 좌측에는 피봇보다 작은 값을 두고 우측에는 피봇보다 큰 값을 둡니다. 그리고 피봇을 기준으로 그 다시 정렬이 되었으면 피봇을 기준으로 좌우로 분할된 리스트를 또 재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렬이 완성된다는 그런 정렬 알고리즘입니다. 네, 이제 이 완성된 메소드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 마이소트 테스트 클래스로 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전 영상에서 했을 때 예시로 썼던 건데 보시면 먼저 S라고 하는 그 마이소트 클래스가 구현이 되었죠. 그리고 인트형 A 배열이 있고 예시로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print all 함수는 이제 이것도 전 강의에서 만들었었던 출력 메소드입니다. print all 메소드가 있고요. 먼저 정렬되기 전에 있는 배열을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머지 서트가 아니라 퀵 소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입력으로 배열 A가 있고 시작값은
0이고요. 끝값은 A의 length 빼기 1입니다. 그 배열의 시작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배열의 길이에서 1을 빼줘야 하죠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s.print5를 하면 이제 그 정렬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. 네, 이제 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결과를 출력해보면 먼저 윗줄에 정렬하기 전이 있고 아랫줄에 정렬한 걸 보시면 그 작은 순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 배열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그 퀵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해보는 것까지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